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커다란 상승 흐름에 올라타는 시간, 빅사이클의 손자입니다. 3월은 새 학기가 시작되고 또 꽃피는 봄이 찾아오는 시작의 달이죠. 저희도 여러분들께 이 새 단장을 하고 찾아뵙게 됐는데요. 앞으로 유망한 업종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또 안전하게 큰 수익 챙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모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빅사이클이 다가올 큰 상승 흐름에 여러분들을 모두 탑승시켜 드릴 텐데요. 그럼 먼저 빅사이클 첫 시간 월요일마다 함께할 든든한 두 분의 파트너 만나보겠습니다. 임상현 파트너, 임찬우 파트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럼 먼저 임찬우 파트너부터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오늘 처음 주유소 개편하면서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하락 사이클이랑 상승 사이클 잘 분석해서 좋은 정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어서 또 임상현 파트너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빅사이클이라는 제목을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큰 사이클이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주식 투자에 있어서 대박은 개인 투자자의 꿈인데 큰 사이클을 또는 큰 움직임을 예측하는 자만이 대박을 먹는다. 제가 평소에 자주 했던 말인데 우연치 않게 빅사이클이라는 주제로 하니까 좀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 빅사이클이라는 또 우리 프로그램명 굉장히 또 멋지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방송 중에도 방송 이후에도 알찬 정보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또는 임찬우라고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양시장 2%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 코스피는 2,700선 밑으로 떨어졌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원 넘게 던졌고 개인이 그 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코스닥도 880선을 간신히 턱걸이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6만 전자로 하락하는 등 전 업종이 하락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227원까지 치솟았고요. 또 국제 유가가 13년 들어서 최고치로 급등하면서 WTI 브렌트 유 모두 130달러 돌파했습니다. 골드도 온수당 2,000달러 넘어서면서 글로벌 시장에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를 키웠는데요. 아시아 시장은 일제히 큰 폭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간단하게 마감 시황 짚어드렸는데요. 그럼 오늘 시장에 대한 이 두 분의 파트너의 분석은 어떨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임상현 위원님께서 시장 한번 짚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시장 부분들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크라이나 사태 부분들이 약간 진정이 될라 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 난데없이 우크라이나 부분들이 이제 핵전쟁 공포 또는 현재 그 핵 관련된 온전 관련된 이런 부분까지 확대가 좀 되는 모습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상황을 좀 지켜봐야 하는데 장기전 여파도 있고요. 또 이제 국제 제재의 어떤 그 흐름 속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병목 형상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기본적인 펀더멘탈 상으로 보면은 하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준비된 차트를 가지고 잠깐 준비된 자료 가지고요. 말씀을 계속해서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2달 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중요한 그 흐름 이 고점에서 보면은 2단으로 40일, 그 다음에 다시 2단으로 40일, 다시 2단으로 40일이 했다면서 현재 지난 1월 달에 급락 자리가 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그 내용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하는데 그 뒤로 어떻게 됐느냐, 그 뒤로 알다시피 반등과 수렴에 이런 그 수렴 작용이 좀 있었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보통 이제 그 이평선 매매 기법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린이들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면은 21선이 어떻게 보면 우하향 그렇죠? 우하향 가운데 5일선이 이렇게 쌍바닥을 형성을 하거나
골든 크로스가 나거나 아니면은 뭐 수리 바닥이 형성이 되거나 했을 때 이제 매수 신호인데 매수 신호 좀 나오려다가 다시 한번 미끄러지는 뭐 그런 약간의 흐름들이 좀 나와줬죠. 근데 지금 현재 거래소 이제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반등을 하려다가 어제 차트입니다. 이제 이게 약간 밀려줬지만은 현재 이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삼각수렴의 형태에서 이제 계속해서 흐름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지난번에 2008년도에 11월 달에 어떤 흐름들 한번 그 어떻게 바닥이 형성이 됐고 어떻게 새로운 대세 상승이 됐는지 잠깐 한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때도 한번 20일 하락, 그다음에 쌍바닥, 그리고 서서히 완만하게 올라가고 조정 부위고 갔다는 점에서 한번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들이 약간 뭐 이런 흐름들이 약간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해당이 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60일 대칭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은 60일 대칭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오면서 20일과 60일 선이 크로스되는 시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 달간 펼쳐질 수도 있다. 다만 저평가 종목을 한번 노려보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상현 파트너가 또 기술적 분석에 기반해서 오늘 일정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임찬우 파트너는 어떻게 시장을 보고 계실지 시장 한번 짚어주시죠. 네,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2650포인트까지 저점이 한번 나왔었어요. 네. 추가적인 하락이 조금 더 예상되는 장이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 저점이 나와 있는 상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 보시면 어느 정도 저점을 계속 지지해주다가 오늘 이슈가 좀 있었죠. 우크라이나가 핵전쟁에 대한 이슈가 조금 돌면서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것 같은데 일단은 저점이 다 왔다. 하지만 상승을 하더라도 2800포인트까지는 한 번에 가진 못하겠다라는 게 제 의견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이 조금 가능하긴 하지만 2700포인트를 어떻게 돌파를 해주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코스닥 한 번만 보면서 마무리할게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잘 버텨주고 있지만 추가적인 하락 860포인트까지 조금 열려 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바닥이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그래서 천천히 지금은 세일하는 종목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 살펴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또 앞으로 시장 흐름 내다보는 정확한 눈 중요하겠죠. 네, 미래를 내다보는 눈, 빅사이클. 그럼 두 파트너가 생각하는 하락 사이클 업종에 대해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에너지 업종 그리고 또 항공 업종 두 가지 업종에 대해서 가져와 주셨는데요.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계속해서 에너지 가격이 고공행진을 연일 이어가고 있죠. 지금 오늘 오전에 WTI 무려 18% 급등하면서 130.50달러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지난주 들어서만 WTI는 26%가량, 또 브렌트유는 20%가량 상승을 했는데요. 200달러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에너지 업종의 하락 전망 어떤 분께서 해주셨을까요? 예, 뭐 제가 좀 했습니다. 네, 현재 임상현 파트너. 석유가라든가 뭐 천연가스 부분들이 네. 계속해서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도 이제 동의를 좀 합니다만은 네. 수혜주로 올라왔던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쉬어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너무 빨리 올랐기 때문일까요? 예, 그러죠. 예. 네. 그래서 현재 장기적으로는 오를지라도 중기적으로는 조정을 보일 확률이 많다 이렇게 좀 네. 생각이 되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2달 전에 한번 나왔을 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화두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차트를 보여주면서 2008년도에는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은행에 직접적으로 돈을 풀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현재 재무부가 미 국민을 대상으로 풀었던 부분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량 인플레이션의 어떤 화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달이 지난 뒤에 물론 우연치 않게 우크라이나 관련된 사태 때문에 이제 크게 좀 달라졌지만은 그 내용들을 보시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의 화두 부분에 좀 해당이 됐던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 왼쪽에 보시면은 왼쪽에 이제 금 가격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월봉에 해당이 되죠. 이제 월봉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굉장히 크게 이제 상승 연봉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들은 그 월봉에 해당이 되죠. 이게 3개월, 이게 3년을 쉬었고 3년 쌍바닥을 보이고 3년의 탄생 파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의 부분들은 화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 석유가입니다. 석유가 부분들도 1년마다 한 번씩 튀어주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조금 추가적으로 상승 뒤에 조정이 되고 나서 다시 한번 튀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은 좀 열려 있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2년 연속,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연봉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석유가도 지금 이제 2년, 여기를 보시면 2년 연속 올랐죠. 네. 그다음에 현재 천연가스도 이제 2년 연속 올랐고 여기는 월봉에 해당이 되죠. 1년 주기 사이클에 여기 해당이 좀 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알루미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루미늄 가격도 이제 마찬가지로 2년 연속 오른쪽에가 연봉 차트의 모습. 그다음에 곡물가도 비슷한 흐름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월봉하고 주봉이죠. 최근에 곡물가도 상승의 흐름들인데 제가 그 궁극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현재 화폐하고 화폐하고 물가라는 것은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현재 코로나 어떤 관련 때문에 대규모로 어떤 화폐 공급을 또 유동성을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고 또 그걸 잡기 위해서 현재 금리 인상을 단행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대량 인플레이션에서 굉장히 급속한 인플레이션은 아니고 계속 물가 압력이 굉장히 상당히 받으면서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이제 진행이 돼 왔고 또 주식시장도 어떻게 보면은 화폐의 가치, 회사의 가치를 나타내는 어떤 가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유동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다음에 좀 보면은 그 중소형 가스하고 대형 석유화학주 이 두 개의 섹터를 비교해 보면은 당연히 대형 석유화학주는 석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이 부분도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도 올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근데 정반대로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현재 물가 석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그 전이가 되기는 좀 상당히 힘이 드는 구조가 되고 있지만은 중소형주에서 GS1이나 대성에너지 이 부분들은 위쪽에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저평가 자산주에도 해당이 되고 저PBR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그 투자 심리 때문에 오히려 올라주고 있다. 그래서 대형주는 현재 유가에 대한 부담 때문에 빠지고 중소형주 올라주고 있던 현상을 바라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에 이제 성장주 위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해줬던 부분에서 소외됐던 종목군들이 많이 올라졌습니다. 근데 GSE나 뭐 대성에너지 보면은 저점에서 3배, 4배 이렇게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매도 사인을 내린 거고 실제 영업이익이 3배, 4배 늘어난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천연가스나 또 석유가스가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런 현상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평가적인 어떤 그 메리트 부분들이죠. 이제 현재 그 성장주와 가치주의 이격 조정, 그다음에 균형점을 찾는 어떤 시장의 흐름들로 일단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약간 보셔야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한번 4개 차트를 잠깐 한번 네.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GSE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하면 2,200원에서 현재 4배가 되면 8,800원이잖아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바이오주가 4배 올랐다면 꼭지는 경우 많잖아요. 물론 10배짜리도 있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게 하락 사이클이라는 뜻이지 천연가스 잘 올라가 있는데 왜 이제 하락 사이클이냐 이렇게 이제 문의하시면은 좀 힘들다. 그리고 반등이 되더라도 다시 한번 이제 빠질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저천에 7,000원에서 3배가 올랐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박스권 등락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이제 진정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제 무너져 내릴 수 있다. 이런 부분에 해당이 좀 되죠. 이런 부분에서 약간 보셔야 될 것 같고, 약간 직접적인 타격을 보였던 LG화학,
부분들이죠. LG화학은 조금 저점이 좀 더 늦게 형성이 되는 흐름들이 조금 나와주지 않겠느냐. 또 추가 저점에서 바닥을 다지는 부분이 나와주지 않겠냐 생각이 되고 또 롯데케미칼도 약간 추가 저점이 있겠지만 여기서 좀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부분들 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틈새 테마 요새 이제 수산주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히토류 관련된 티플렉스도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그 이제 시간에서 이제 상승을 했던 니켈주 같은 경우 있죠. 니켈주도 UST, 그다음에 현재 BNG 스틸, 황금 ST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저평가 자산주에 대한 순환매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업종 하락 전망에 대한 근거로 인플레이션 자료 가지고 오셨는데 또 물가 상승과 이 에너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실제 영업이익이 기반하지 않고 너무 단기간 초급등했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 가치주라든지 또 성장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한 오늘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3차 회담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로 인해서 또 이 단기간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인 만큼 조심해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이어서 이 항공업 하락 사이클로 보는 분은 그럼 자연스럽게 또 임찬우 파트너가 되겠네요.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항공이 이번에 좀 약세로 갖고 오는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유가가 많이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되게 올랐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항공주는 이럴 때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체크하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대한항공이랑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FSC라고 해서 대형 항공사입니다. FSC라고 해서 대형 항공사는 운임비나 이게 항공기를 사기 때문에 네. 큰 항공사이기 때문에 조금 크고요. LCC라고 해서 저가 항공이라고 많이 하죠. LCC는 이제 렌트를 해서 쉽게 말하면 비행기를 렌트를 해서 이제 운항을 한 다음에 그걸로 이제 바꾸는 단계인데 네. 일단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항공 그런 부분이 95% 정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슈가 돌면서 항공주들이 전체적으로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리오프닝에 대해서 조금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많이 조금 조정이 들어왔죠. 이를 통해서 저는 조금 괜찮게 보고 있었다. 왜냐하면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 이제 합병 인수가 조금 계속 돌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독점 체제가 되냐 이런 이슈가 조금 돌면서 조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좋게 보고 있었는데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지금 정세적인 국제적 악재 때문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항공주가 지금 당장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돼서 갖고 왔고요. 네. 일단 조금 더 말씀드리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래도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장기적으로 저도 갖고 가자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일단 전체적으로 하락 사이클이 지금 발생은 되고 있다. 하지만 리오프닝만 조금 이슈만 잘 돌고 유가랑 원달러 환율이 다시 내려온다. 그랬을 때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한 종목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조금 좋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원유는 계속 조금 어느 정도 고점을 조금 향해 더 가겠지만 일단 원달러 확률이 미국이 이제 금리 인상이나 이런 이슈가 조금 줄어든다고 했을 때 아무로 조금 조정을 받고 유가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관망하시는 게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일단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으면 지금쯤이면 성수기예요. 왜냐하면 1분기랑 3분기가 항공주들은 전체적으로 사이클이 좋기 때문에 그때 많이 여행을 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여름 휴가다, 겨울 휴가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해 주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코로나가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항에 영향이 주고 있기 때문에 하락 사이클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차트 조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네, 대표적인 종목이죠. 대한항공. 일단은 대한항공 보면서 설명드리면 일단은 어느 정도 잘 만들어졌었습니다. 차트가 보시면 잘 만들어지다가 지금 상승했었죠. 하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면서 쭉 조정받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일단은 항공주들은 조금 영향을 바로바로 받는다. 왜냐하면 유지비나 이런 항공비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항공을 안 탈 거다라는 이슈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정받았고요. 어쨌든
저점을 잘 잡고 있습니다. 오늘도 조금 하락했고 아마 유가가 좀 안정될 때까지는 항공주는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하지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시아나항공이랑 인수에 대해서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통과가 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항공주 그래도 관심 있게 보자. 하지만 지금 장에서는 좀 안 맞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아시아나항공도 한번 볼게요. 아시아나항공도 강하게 한번 내려왔다가 지금 다시 꼬리를 달아줬는데 일단 항공주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어느 정도 이제 매각의 이슈가 거의 다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 합쳐졌을 때 세계 2위의 항공사가 탄생하는 것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LCC 대표 주자죠. 제주항공이 최근에 한번 계속 올랐었습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계속 올랐던 걸로 지금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하락은 없었습니다, 오늘. 그래도 유가에 대한 부분이 악재로 조금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점 이후로 다시 내려온다 했을 때 항공주 여행에 대한 이제 다시 보복 심리 같죠. 이제 여행을 가기 위해서 항공을 많이 탈 거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영업 이익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티웨이 에어부산 하나만 더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에어부산은 나쁘지 않았어요. 한번 이슈가 될 때마다 강하게 한번 올라왔고 지금 그냥 시장에서 관망 상태이기 때문에 크게 상승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인수에 대한 이슈가 돌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LCC 항공주들이 많이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 좀 저렴하고 시가총액이 좀 작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항공주가 갈기 위해서는 유가랑 원달러 환율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충분히 항공주로도 수익 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항공업계 지금 단기로는 하락 사이클로 볼 수 있겠지만 코로나 정점이 지나고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가 된다면은 또 그때는 좀 괜찮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상현 파트너가 유가 상승으로 인한 에너지 업종의 하락을 전망을 해주셨는데 또 임찬우 파트너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항공업의 하락을 또 예측해 주셨습니다. 지금 업종은 다르더라도 또 같은 리스크에서 도출된 결론이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설득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락 사이클 여기까지 알아봤습니다. 또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종목이 상승할까, 또 어떤 섹터가 강할까 상승 사이클 알아보는 것이겠죠. 네, 그럼 상승 사이클은 어떤 사이클 또 뽑아주셨을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상승 사이클 업종 두 분 모두 바이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전에 논의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신기합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앞으로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봐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임찬우 파트너부터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러면 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좋습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3월 달 안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마 30만 많게는 한 40만까지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40만 미국의 까지요? 경우는 지금 하루에 150만까지 나왔다가 지금 많이 한 4만? 네. 정도로 많이 줄었다고 급격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 부분 조금 체크해 주시면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도 정점이 딱 찍었을 때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래서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마 지금 대표 종목 몇 개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치료제, 경구용 치료제로 대표 종목이 몇 개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 네, 업종. 일단은 국내 제약사주 중에서 누가 이제 먼저 만드냐라고 이슈가 돌면서 지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한 3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단 한국 BNC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 BNC 같은 경우는 항암 후보 물질인
퀴놀루 이게 부분이 이제 터키랑 우리나라 그리고 그타 등등의 이제 판매권을 갖고 있다라는 이슈로 강하게 한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강하게 시장 주목받고 나서 지금 현재 조금 눌린 구간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지금 판권에 대한 이슈가 한 번씩 돌고 있고요.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하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위에 매물대를 조금 돌파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BNC보다는 지금 신풍제약이나 일동제약을 조금 많이 보고 있어요. 신풍제약은 조금 지금 시장에서 다시 주목받고 있죠. 네, 신풍제약. 네,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치료제 이슈가 돌면서 강하게 올랐는데요. 일단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한 말라리아 치료제가 코로나 치료제로 좀 쓸 수 있다라는 이슈로 조금 지금 강하게 한번 올랐다가 이 종목도 지금 조정을 받았는데 매물대 일단 보시면 어느 정도 매물대를 다 소화를 했다. 앞전에 코로나 초창기에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삼상에 대한 이슈만 잘 나온다고 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평선으로 봤을 때는 눌린 구간에서 충분히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요. 윗골이 달아주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내 치료제도 하나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슈가 조금 두드러지면서 이 종목이 지금 다시 한번 탄력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일동제약이 있는데요. 네.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IR이랑 이쪽 기업의 가치 쪽으로도 되게 이슈가 좀 좋았습니다. 일본의 시오노기라는 회사랑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걸로 통해서 국내에도 어느 정도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지금 돌고 있고 추가 상승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마 신고가를 찍고 그나마 제약 바이오주 그리고 먹는 치료제 쪽에서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일동제약이 조금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보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경고이긴 한데 오늘도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던 이유를 조금 찾아보니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됐고 삼상에 대한 효과가 많이 입증이 되었다라는 이슈로 인해서 지금 시장에서 한번 주목을 강하게 받았고요. 아마 내일도 조금 더 주목을 받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지금 경고이고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진입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중기적으로 진입하시면 지금 조금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손실이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조금 그래도 아래에서 진입하시면 충분히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또 추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러면 이어서 또 임상현 파트너는 이 제약바이오 업종이 왜 상승 사이클로 보셨는지 또 한번 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은 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코로나 치료제하고 이제 백신 이 부분들이 있고 코로나 치료제 부분들이 만약에 정점을 닫고 빠지면은 이제 끝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저도 좀 그랬거든요. 예, 실제로 이제 깊숙이 이제 들어가 보면은 현재 백신이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유전자 치료제의 기술에서 현재 이번에 나왔던 거고. 나머지 코로나 치료제 같은 경우도 대부분 항암제를 연구하다가 파이프라인을 돌려서 나왔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이면적인 내면을 보시면은 정확하게 그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백신 관련된 이제 부분들 전체 이제 내용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좀 하면은 우리가 이제 DNA 백신 부분이죠. RNA 백신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자 모더나는 mRNA 백신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최근에 단점들이 변이에 약간 취약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DNA 백신, 새로운 백신에 대한 요구, 범용 백신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계속 3차, 4차 맞아야 되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DNA 백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변이에 대한 취약하지 않기 때문에 뜨고 있다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이런 부분 때문에 아니면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던 그런 부분이 좀 더 부작용이 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면서 제조합 백신 노바백스가 최근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나와주고 있죠. 이런 부분도 더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현재 시대의 흐름이 좀 바뀌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가지고 한번 보시면 좀 될
갈 것 같다. 그리고 엔데믹 상황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DNA 백신이나 RNA 백신, 그다음에 제조와 단백질 모두에 필요한 그 원료 물질을 생산하는 부분들, 기반 기술이나 이쪽의 인프라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갈 수밖에 없고, 그게 나중에는 현재 그 항암 백신 쪽으로 건너가기 때문에 항암 백신의 원리나 유전자 치료제 원리나 같은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흐름들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네. 그런 관점에서 그러면은 K 백신의 그 파이프라인들을 잠깐 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부분들은 임상 3상인 거 좀 잘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임상 3상 IND 신청, 그다음에 좀 더 아래 단계가 유바이올로직스, 그다음에 임상 2상 투약에 대한 DNA인데 국내에는 이제 임상 2상인데 해외에는 미국 제외를 하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임상 3상 DNA 백신 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유바이올로직스가 있는데 똑같이 제조업 단백질인데 임상이 앞서기 때문에 당연히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더 우위에 있겠죠.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DNA 백신이 독보적이 되는 흐름들이 있다.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뭐 셀리드, 바이러스 벡터, 제넥신도 마찬가지 DNA 백신인데 진원생명보다는 늦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은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진이나 큐라티스, 비상장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mRNA 백신인데 기존에 많이 알려졌던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시장 이슈는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HK 이노덴, SD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봐야 될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그 현재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다음에 유바이올로직스, 그다음에 진원생명과학, 그다음에 솔리드, 현재 셀리드 부분들이 해당이 좀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월봉사로 보면은 수개월 동안 많이 빠졌던 그런 양상들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적으로 그 한번 종목 요약해 보면은 또 시청자 여러분들 잘 정리해놨기 때문에 현재 그 휴대폰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하십시오. 네. 예. 네, 이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제가 친절히 안내해 드린 겁니다. 제가 왜냐면은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SK 바이오사이언스 부분들은 독감 백신을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가장 앞서 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위탁 생산. 그래서 탑픽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유바이올로직스는 약간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유를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을 봐야 될 부분들이 진원생명과학 부분들이 DNA 백신을 현재 국내 임상 2회 이상, 글로벌 2상, 3상까지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유전자 치료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 플라스미드 DNA, 이 신약 개발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차트로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뭐 셀리드는 그냥 시간 관계상 통과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에서 제넥신, 그 다음에 아이진, 뭐 HK 이노엔, 그 다음에 SD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넥신은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도 이제 제넥신에서 좋게 보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SD팜은 굉장히 탄탄하게 이제 버텨주고 있다. 근데 이게 SD팜이 뭔데 이렇게 탄탄하게 버텨주고 있지?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국내 백신 개발 종목 동향 이렇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사진 찍으세요. 자, 제넥신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넥신 부분들은 코로나 이제 DNA 백신 임상 2, 3상 하고 있고요. 항암 면역 치료제, 그다음에 지속형 성장 호르몬, 인간 성장 호르몬 이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빈혈 치료제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파이프라인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면 인간의 부족한 단백질의 항체 물질을 생산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부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제넥신도 하나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SD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mRNA 이제 및 세포 치료제 바이오텍을 설립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CRO 부분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제 제넥신하고 SD팜 이 두 가지 종목군들을 약간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서
탑은 그 현재 좀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들 위쪽에 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진원생명과 탑 10에 해당이 좀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중에 탑픽으로는 진원생명과 네, 예. 이따가 공개를 그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예. 다 못 들으셨겠죠? 네. 네, 지금 제약 바이오 업종 또 두 분께서 동일하게 가져와 주셨습니다. 사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2020년도에 굉장히 강했던 섹터였다가 또 2021년에는 조금은 또 약한 흐름을 보였었던 섹터기도 한데요. 지금 현재는 또 진단키트라든지 또 백신 그리고 치료제 기대감에 또 이 종목들이 좀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또 임상 단계에 따라서 이 주가의 영향을 또 많이 받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적하기 쉽지 않은데 또 임상현 파트너가 굉장히 자료를 알차게 가져와 주셨고요. 또 임찬우 파트너도 앞서 여러 종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바이오 업종 골라온 두 분인데 종목이 같으실지 또 종목은 어떤 종목을 또 탑픽 종목으로 꼽아 오셨을지 그럼 임찬우 파트너부터 탑픽 기업 공개해 주시죠. 예,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동제약을 조금 좋게 보고 있어서 갖고 네, 왔습니다. 일동제약. 네. 네, 흐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일단 일동제약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네. 일본이랑 같이 지금 코로나 치료제를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시오노기라는 회사와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지금 삼상에 있으면서 일동제약 자체는 지금 연구비를 많이 지출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일동제약 하시면 아로나미 많이 생각하실 텐데요. 일단 그 회사가 이런 제품이 있지만 추가적으로 계속 임상에 대한 신약을 개발을 엄청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차트 보시면 네. 펴 볼게요. 일단 연구 개발비로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네요.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는 한 500억 정도 썼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하겠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는 좀 본격적으로 약에 대해서 많이 개발을 하겠다라는 이슈가 되면서 기존의 2배 이상의 지금 연구 개발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는 또 이 R&D에 쏟는 투자 비용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부분이 지금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파맵신 파이프라인이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도, 18년도, 19년도보다는 좀 확실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을 주목해 주시면서 이 회사가 어떤 또 다른 약을 만들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또 말씀드릴게요. 네. 자, 일단은 일동제약 RNA 조직 현황인데요. 일단 2019년도, 16년도 8월에 주식회사를 이렇게 만들어서 홀딩스를 만들어서 항암 신약 개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런 약품을 좀 만들고 있고요. 컨설팅 회사를 만들어서 추가적으로 회사에서 어떻게 지금 진출을 할 것인지 많이 의논을 하고 나서 2020년도부터 지금 본격적으로 사업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독립 부서를 만들고 있고 신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확실하게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이슈가 좀 좋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체표적으로 지금 어떤 약이 들어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단 당뇨 치료제 약을 조금 집중해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신경질환약이나 암에 대한 약들도 꾸준히 계속 일상 중이고 이상 이렇게 그리고 어느 정도 완성이 돼가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 주시면서 코로나 자가 키트도 만들고 있고 신속 키트도 만들고 있고 코로나 치료제도 이제 합작을 해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슈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월 달에 최근에 한번 그 IR을 했었는데요. 대표님, 그 일동제약 대표님이 아마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4월 달에는 먹는 치료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잘 반영이 되고 있다. 그리고 계획대로 지금 순차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 매매나 조금 이제 이런 흐름으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이런 주식을 좀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일단 지금 대사질환에 대한 약이랑 간질에 대한 약이 어느 정도 임상이 2상, 3상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코로나 치료제 이후에도 이 종목이 한 번 더 강한 수급이 들어올 때 추가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이오 같은 경우는 1상, 2상, 3상이 있는데 2상을 넘어간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그리고 3상만 진짜 됐다 했을 때 추가적으로 정말 강한 파동이 나옵니다. 거의 아까 저희 전문가님께서, 파트너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힘든데 3상까지 넘어가면 정말 한 10배, 20배까지 가는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이오들은. 그래서 이런 점을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고요.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일동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어느 정도 시나리오대로 움직였다. 1월 달, 12월 달부터 회사에서 우리는 코로나 치료제를 만들어서 시장에 보급을 하겠다. 일본이랑 협작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라는 이슈가 좀 돌면서 이슈가 한번 탄력이 붙기 시작했어요. 탄력 붙고 나서 이게 진짜 되나 이러면서 좀 다시 한번 실망 매물이 좀 나왔다가 진짜 된다라는 임상 이슈나 일본의 뉴스가 좀 나오고 그 회사 관련 합작회사죠. 지금 합작회사가 아니라 그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일본에서 되게 큰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지금 이슈가 계속 돌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지금 강하게 제가 봤을 때는 제일 많이 남아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물론 내려와서 이제 뭐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상승 내일도 한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의 탑픽으로 준비해왔습니다. 일단 45,000원 부분을 조금 잘 지지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고점이었기도 하고 저항이었던 부분을 이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지지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5,000원을 어떻게 지지해주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성에 대한 이슈가 일본에서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시고 진입을 한번 해보시겠다라는 분들은 일단 45,000원 부분을 1차적인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5만 원에 있지만 추가적으로 반등이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좀 관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시어노기 제약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아마 제약주로 한 10위 안에 들어가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회사도 RNA 관련 되게 연구를 되게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너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전임상 이런 이슈가 조금 돌고 있지만 편두통약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내 판권을 좀 들여와서 아시아 8개국과 국내에 이제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임찬우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일동제약이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임상현 파트너의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예, 진원생명과학입니다. 진원생명과학. 네, 저희 처음 들었죠? 예, 네. 그 8개 종목군 중에 대략적으로 제가 그 중요도 순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그래서 네. SK 바이오사이언스하고 현재 진원생명과학 둘 중에 이제 진원생명과학이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부분들은 셀티리온이 이제 신화적 랠리를 좀 했죠. 100배 신화가 났었습니다. 10년 네. 동안에. 근데 그때 이제 바이오 시밀러, 그다음에 이런 항체 의약품 이런 개념만 알았어도 이게 차세대 바이오 의약 그 반도체 산업처럼 클 수만 있다 하는 것들을 알았었으면 굉장히 큰 수익을 냈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앞으로 유전자 치료제에 있어서 그런 셀티론급처럼 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바이오에 보면은 이제 반도체 소재와 같을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이렇게 좀 꼽는다면은 저는 당연히 현재 플라스미드 DNA 양산, 재료 양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진원생명과학을 하나의 그 탑으로 보고 있고, 물론 현재 그 DNA 백신을 이제 개발하는 것은 이제 부수적인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바이오 산업은 현재 미래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현재 우리가 이제 PBR, 그다음에 PER 이런 것만 논하는데 바이오에서는 그거 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PDR이라고 있어요. 사실 말해 드림이라는 뜻. 그러니까 미래의 꿈을 가지고 이 PDR을 접근을 해야 된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만큼 미래 이제 성장성이 높다. 그렇지만은 현재 추세가 깨졌을 때는 굉장히 하락폭도 굉장히 크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다만 그게 뭐냐면은 청산 가치, 그다음에 실제 영업 가치 이런 걸로 따지는데 이제 진원생명과학은 바로 그 영업 가치나 매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러면은 플라스미드 DNA 부분들에 대한 물론 항암 백신에도 쓰고요. 지금 mRNA에도 씁니다. 간단한 원리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려보면은 네. DNA 플라스미드를 뭘로 만드냐?
대장균을 만들어요. 대장균에 이제 RNA가 있고 원형으로 되는 이런 그 현재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 복제를 하는데, 근데 요거를 전부 다 어떤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 안에 것만 현재 그 탈출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이걸 대량 양산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장균을 양산시켜서, 그리고 이 사이에다가 항체나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자 편집을 집어넣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대량 양산 체제를 가지는 부분들, DNA 백신의 부분들이 되는 거고, 유전자 치료제도 되는 거고, 다 모두 다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진원생명과학은 플라스미드 DNA 재료 양산화에 성공을 좀 했고, 그다음에 오랜 업력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VXI, 그러니까 자회사를 통해서 6,800평, 다시 말해서 세계 최대 규모로 현재 1차 증설, 2차 증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4월에 본격적으로 1차 증설을 마치면은 대략적으로 약 5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와줄 수가 있고, 2024년에 완공이 되면은 대략적으로 1조의 매출이 현재 달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큰 이슈가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JSL트리온, J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많이 좀 있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이 미국 그에 짓던 공장보다 더 적은 규모의 신공장을 얼마의 투자를 받았냐? 4조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부분들, 공장을 최소한 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또 지금 가치는 굉장히 많은 현재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진원생명과학이 이제 추구하는 DNA 백신, 그 다음에 플라스미드 DNA 부분들, 유전자 치료제의 미래 핵심 산업의 소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다만 그게 올해 4월이다. 그러니까 한 달밖에 안 남지 않았죠. 그러면은 벌써부터 한 달이면은 매집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차트 한번 보시면은 깜짝 놀랄 겁니다. 근데 차트 보기 전에 요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1단계 구축이죠. 1단계 구축이 이제 20배 정도, 5천억 정도 매출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2단계 구축이 되면은 한 1조 원 정도의 이제 매출이 현재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실제 유전자 치료제의 플라스미드 DNA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어디에 들어가고 어떤 사례가 있느냐? 로버티스, 잘 아시죠? 툴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바이온텍, 큐어백, 그다음에 모더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체적으로 현재 이쪽에 플라스미드 DNA, 온액 생산, 이런 부분 기술들이 들어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물론 요거와 더불어서 진홍생명과학도 파이프라인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요한 파이프라인, 메르스나 최근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그런 파이프라인도 지금 임상 이상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미국의 자회사 이노비오에서 하는 것은 현재 그 RNA는 변형이 쉽고 현재 유전자 변이가 좀 일어나기 좀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현재 DNA 백신으로 하면은 DNA는 구조는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현재 변이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충분하게 범용 백신으로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기술적 장벽도 좀 적은 부분들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주사를 놓지 않고 피부에다 놓으면서 특수한 방식으로 이제 주사를 넣는 그런 그 내용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과연 mRNA 백신의 아성을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차트를 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진원생명과학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월봉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봉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 보시면은 지난번 한번 급등을 했을 때 고점에 몇 달을 쉬었냐? 8개월을 쉬었죠. 8개월을 쉬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상승 삿바 형태가 나와주고 나서 적산병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현재 여기서도 다시 한번 크게 무너졌습니다. 온 가격까지 무너지는데 뭐가 나타나주고 있죠? 상승 삿바 형태의 십자 도적 형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항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트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월봉상으로 보면은 한 달의 어떤 매집 차트고 상승사파의 승부르기 때문에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종가 매수고요. 매수가 대비 마이너스 5% 손절, 플러스 20% 입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은 일동제약과 또 진원생명과학입니다. 네, 종목에 대한 매수가와 매도가 정확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이나 또 이 방송 자료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임상현 혹은 임찬우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하단으로 또 QR코드 통해서 들어와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